안녕하세요 여러분, 5차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표준 문제를 풀고 이제 발전 문제를 풀 건데요. 발전 문제가 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발전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꼭 체크를 해서 별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발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3명, 총 6명이 둘러 앉으려고 한대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한 조씩 총 3개의 조를 이루어서 다른 조원 사이에서는 빈자리를 두고 그리고 같은 조원들끼리는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서로 다른 조원 사이에는 빈자리를 둔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앉지 않고 의자만 남겨놓는다라는 얘기고요. 같은 조원들끼리 이웃하게 앉는다는 거는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같은 조가 되면은 둘이서 붙어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남자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이 옆에 앉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조원이랑 앉을 때는 반드시 한 칸을 띄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여자가 또 앉을 수가 있고 반드시 이웃해야 되니까 남자가 앉아야겠죠. 같은 조원인. 그다음 또 한 자리 비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하나 섹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고 여기 빈자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요, 원탁에 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순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 조끼리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조원들은 이렇게 빈자리까지 하나의 섹터로 묶여가지고 얘네들은 하나의 물체처럼 한 사람처럼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옛날에 이웃하는 경우 문제를 푼 거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조를 3개를 구성을 했는데 이 3개의 조가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 조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를 원탁에 앉힌다. 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조를 원탁에 앉히려면 조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도 만들어야겠죠. 물론 순서는 반대가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무관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를 만들어서 조를 원탁에 앉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랑 여자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들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남녀 자리 바꿔 앉기. 요거까지 이제 모두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 6명의 사람들이 원탁에 앉는 경우를 모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이 3개의 조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니까 이거는 쉽죠. 원순열, 바로 원순열에서 구하는 거 3에서 1 뺀 다음에 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조 만드는 상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남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조를 만드는 거는 마치 그 미팅 같이 짝짓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여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남학생한테 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여학생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은 만약에 뭐 첫 번째 여학생이 요 학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두 명의 학생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이 뭐 요 학생을 골랐다고 치면 마지막 학생은 이제 남은 한 명의 남학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를 만드는 상황은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끼리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는요.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중복순열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3-1 팩토리얼, 이것은 2 팩토리얼이니까 2겠고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니까 6이죠. 그 다음에 2파이 3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나요? 밑이 2고 지수가 3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2 곱하기 6 곱하기 8 하면 답은 96이 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발명가 모스가 고하는 모스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모스부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그 기생충에서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주인공이 들어가서 살던 집에 아들이 그 전등으로 모스부호를 쳐가지고 신호를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인공의 아들인가 주인공인가가 모스부호를 쳐서 구조 신호 같이 보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냐 하고 이제 보면은 짧은 발신 전류가 있어요. 이게 점이고 긴 발신 전류가 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문자랑 숫자 등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의 기호를 합해서 3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로 한번 몇 개만 써볼게요. 자, 두 기호를 합해서 3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뭐 이런 게 있겠죠. 점,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되나? 선, 점, 뭐 이런 것도 있고, 선, 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다 각각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기호를 합해서 3개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3개 사용. 이때는 네모칸 3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네모칸에 점 아니면은 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네모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호의 개수가 2개씩 있겠죠? 근데 이것을 동시에 넣는 거니까 이것을 모두 곱해주면 2의 세제곱 8이라고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4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파이 4에서 1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개 문자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2파이 5 해서 2의 5제곱 32 가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6개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2파이 6 해서 2의 6제곱 하면은 64 이렇게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이 경우들을 모두 합해야 되기 때문에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해서 답을 내면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지, 120이 됩니다. 120개. 문제 15번입니다. 6개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한 계단을 몇 개, 두 계단을 몇 개 올라서 총 6개의 계단을 오르면 되겠다.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총 6번의 계단을 올라야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계단을 오르면 그 다음에 총 4개의 계단을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한 계단씩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계단씩 오르고 그 다음에 두 계단씩 또 오르고 남은 두 계단은 한 계단씩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계단씩 3번을 올라서 6개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계단씩 그냥 6번을 오르는 거니까 이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두 계단씩 오르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는 두 계단씩 오르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 경우지만 처음에 한 계단을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처음에 한 계단씩 오르다가 마지막에 두 계단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럼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5개의 네모칸들을 배열을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경우의 수 구하는 것과 같겠죠? 따라서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4개가 같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곳은 5, 4, 3, 2, 1을 4, 3, 2, 1로 나눠주는 거니까 약분해서 답은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봅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도 있지만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이렇게 배열을 바꿔서 우리가 계단을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구하는 것과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총 4개의 문자가 있고 2개가 같고 2개가 같으니까 2팩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4, 3, 2, 1, 분모는 2, 2 해서 약분하면 3, 2,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오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경우를 구해봤고요. 이 각 경우들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합해줘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1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답은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의 순열 파트 중단원 마무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